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예. 굉장히 반일 몰이를 해서 정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많이 진짜 무너졌고 그 무너진 틈을 타고 중국과 정말 북한이 날뛰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네. 우리가 다 뻔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징용이나 위안부 이런 문제들은 우리 역사에 정말 아픈 상처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딛고 잘 상처를 딛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결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전 있다고 봅니다. 메트로님 감사합니다.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윤미향 그 정의연 시절에는 네.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 기사로도 저 썼었는데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마크 협상을 통해서 이런 저 정신대 문제 같은 것들 좀 해결을 해결을 해야죠. 하려고 그러면 윤미향이 뒤집고 맞습니다. 했던 기록들이 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네.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존립 기반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예. 위안부 할머니들만 돌아가실 때까지 한 분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정의연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일부 유족들이나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어쨌든 합의금 예. 받는 걸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 갖는 길들도 어떻게 본다면 계속 이제 그렇죠. 막아왔고 막았다는 그분들은 표현까지 뭐 그분들은 방해, 사실은 방해. 예. 예. 그분들은 사실은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네. 그래 이 돈을 받고 우리 그냥 끝내도록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도 막았던 그런 흔적들, 과거의 흔적들이 저희도 이제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징용 문제를 갖고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과 윤미향 예. 이 두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딱 되자마자 네, 비상 시국 네,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참으로 수치스럽다. 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은 모욕을 느낀다. 네, 사실은 근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모욕감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또 역사를 또 갖다 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삼전도 굴욕에 예,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네. 치욕이다. 저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삼전도 굴욕이면 이제 인조가 그러니까 어쨌든 병자호란때 가서 네, 남한산성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은 거잖아요. 네, 네, 그거 하고 지금 강제징용자 그 3자 변제 방식을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끌어대는 아무거나 거예요. 그리고 삼전도 굴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네. 만약에 삼전도 굴욕이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남한산성에서 네. 싸웠어야 되느냐, 네. 굶어 죽었어야 되느냐. 그 주화파하고 주전파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이 딱 그거예요.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 세력. 예,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그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네, 그때 괴로운 사람들은 그 최명길이 그랬잖아요. 삼전도 굴욕을 인조한테 설득을 하면서 이 전쟁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건 일반 백성들이고 네, 임금이 무릎 꿇더라도 네. 끝내고 다음을 도모하자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그 논리인데 저 사람들은 한일 강제징용 협상도 그냥 안 끝내고 계속 가고 그렇죠. 죽창가 부르고 다음 총선 또 반일전을 할걸요. 맞습니다. 예. 네. 저 알렉스 리님이 윤미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후 샤워기로 아이고 극단 선택을 한 심도 소장이라고 진짜 올려주셨는데 정말 그런데 뭐 법원이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제 판결을 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항소심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지금 윤미향 의원은 사실 그 재판권 때문에 굉장히 조용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지금 이게 굴종이다. 예. 네? 윤미향 뭐 지금 YTN 라디오 네. 이런 데 나와가지고 네. 뭐 정부 방안은 대성적 결단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거다. 네. 뭐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의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에 불과하다. 네. 자, 윤미향 머리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가해자, 피해자. 네, 머리를 누가 조아리느냐.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냥 계속 과거의 프레임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 나에서 추구한 거는 어쨌든 이걸 딛고 다음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무순 씨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예. 이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왜 촉박하냐면 네. 올해가 어떤 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가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해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급격하게 그 엔화 가치가 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가 피해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80년 전에 과거를 갖고 계속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나라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고 있다라고 예. 하면 국제사회에서 그쵸. 이 부분을 한국을 지금은 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편들어주는 나라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본은 앞으로 정말 지금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쇠퇴기에 들어섰거든요. 자, 쇠퇴하는 일본과 부흥하는 한국.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는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시점에서 정말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때 이 시점에 정말 과거를 털고 두 나라가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운동권 지금 네. 50대 60대가 된 운동권들이고 네. 그쪽에 그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기들 네. 과거의 현실을 네. 과거에 끼워 맞추려는 정말로 퇴행 세력들이 보이고 있는 작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히려 젊은 세대는 네. 이번 연휴나 이럴 때 얼마나 일본 여행 많이 갑니까? 네. 그게 우리나라 국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고 네.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조차도 없어요. 피해자 네. 가해자를 역사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예. 이미 일본에 되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극장에 가보시면은요 1위부터 5위까지 가장 많이 보는 영화 예. 5편 중에 3편이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내일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새롭게 그걸 하고 있고 네. 슬램덩크 아시죠? 네. 그 슬램덩크가 지금 역대 애니메이션 1위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우위에서 그 일본 문화를 거리낌 없이 소비하고 있는 네.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잘할 때는 일본 거를 막 막았잖아요. 그렇죠. 못 보게 하고 일본 문화는 나쁜 거고 뭐 친일파 나쁜 거고 그런 식으로 배웠다가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로 외교나 국민들의 의식이나 가고 네. 있는데 네. 그걸 끊임없이 이제 과거로 끌어당기려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끼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라일락 향기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정말 이 일만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냐. 그렇죠. 그게 아니죠. 네? 이 사람들은 결국 특히 이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갑자기 오늘 이제 사실 민주당은 지금 요 안건을 갖고 장애 투쟁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오늘 내일 결정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요거 이제 이재명 방탄조끼가 하나 더 입는 거죠. 매우 너덜걸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방탄조끼 하나 더 입어야 새 되는데, 방탄인데. 네 저렇게 나가서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역풍 받아. 예. 또 나왔네요. 저 옆에 박서군 나와 있네요. 예. 예. 저기 머리 벗겨주시면 저 세월호 규명이 공동 대책위 해가지고 네. 각종 이제 뭐 이 벌어지면 해서 시민단체로서 계속 활동하는 네. 분이죠. 예. 저분 또 전문가죠. 나왔네요. 전문가죠. 예. 저 사실 업자입니다. 업자. 오른쪽 끝에 있는 예, 오른쪽 끝에 사진에서 있는. 제 입장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분들이 저 사람. 예. 네. 세월호 규명이 공동대표 이제 저 사람들 네. 나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전문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슈 삼아서 또 길거리에 네. 사람들 불러내 보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나마 이제 이를테면은 그 정신대 문제는 위안부 문제는 예. 이 유명 씨가 작전을 잘 짜갖고 정서 작전을 굉장히 많이 소녀상이라든가 해갖고 정서 작전을 많이 펼쳤는데 예. 징용 문제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그 위안부 문제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보면 징용은 매우 네.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말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태평양 예. 전쟁 말기였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 수탈을 많이 해가는 거였고 강제로 정말 끌고 가서 예.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말 강제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킨 정말 중차대한 범죄적 행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네. 이제 다 다른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그 문제가 지연되기를 바랬었던 거잖아요. 풀리지 않기를. 그렇죠. 네. 아니 심지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연히 이것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일부 보도도 났는데 2000년도에 네. 부산에서 법무법인 부산 예. 변호사로서 이 강제징용자 소송을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 소송했을 때 저기 1995년도에 이제 법무법인 부산 이제 설립 축하했는데 저로부터 5년 뒤에 예. 이 강제징용 첫 그 소송 대리인을 문재인 변호사가 맡았더라고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변호사가 맡아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20년 뒤에 네. 김명수 대법원이 그 판결을 내린 네.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못하고 있다가 개인에게 미쯔비시나 이런 데 신일철이나 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니 저렇게 개입된 분이 그러면은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지만 왜 페이스북에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안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여기 들어버리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네. 그림이 다시 되니까 네. 그런 거 아닌가. 오늘은 다시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상도 그렇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어쨌든 지금 정부는 해결하고 가자고. 네. 이거 가지고 더 질질 끌지 말자. 그거 아닙니까? 진짜 지지율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 예.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욕먹을 거 뻔히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이런 선택을 결국은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당히 이제 용기는 저 정책이었다라고 지금 선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 네. 뭐 올려둔 명패에 있다며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The buck stops here. 라는 문구. 네. 그대로 어떻게 본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